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본은 적기지에 공격 능력을 포함해 군사대국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군사대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게 진짜 이유라기보다는 한국을 롤모델 삼아서 경제를 일으키려 한다는 다소 색다른 해석이 일본 언론에서 등장한 겁니다. 어차피 현대에서는 전쟁이 난다면 국가가 멸망할 수준의 피해와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최근 우크라전을 보면서도 중국도 몸을 사릴 정도로 누구의 승리도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에 누군가 스파크를 일으키면 곧바로 세계대전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군사화가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라기보다는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이웃나라 한국을 보면서 오로지 살 길이 한국과 같은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전쟁 후 사실상 이득을 본 것은 셰일가스 패권을 쥐게 된 미국밖에 없다는 의견도 득세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을 경계해야겠지만 일본에서 왜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그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소 놀랍게도 현 시대에는 한국을 쫓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리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폭탄 선언을 했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의 군사화를 지지하나 일본이 노리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왜 한국은 되며 일본은 안 되는지도 종합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 한국 경제 돌파구 모방한다. 한국의 수출이 근본적으로 압도했다. 한국은 막다른 골목을 벗어났다. 현재 일본 복수의 언론에서 한국의 수출 분야의 급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수출 분야는 규모만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금액을 역전했다는 충격적 소식인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소식까지 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막다른 골목을 벗어났다며 더 이상 일본과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한국을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부과하기꺼려하는 보수 언론들까지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역전은 둘째치고 한국의 특정 부분에 대한 성장세를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일본은 8에서 90년대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명성을 이어오며 무역 분야와 수출에 있어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액은 일본과 10배가량 차이날 정도로 그 격차가 심했는데 이제 한국의 수출량이 일본을 앞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출액은 일본의 85%에 달해 이제 10%대로 격차가 좁혀졌는데 문제는 2022년 5월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 수출액을 능가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으로 한국은 616억 달러, 일본은 563억 달러가 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10% 이상 제리 상황도 나왔습니다. 전경련에서는 2026년께 한국이 일본 수출액을 앞설 것이 확실화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미 2022년에 역전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이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일본 엔저 현상으로 인해 엔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국면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한국의 급성장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흐름을 유연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2011년 전체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초과했지만 현재는 5천억 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수출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한국은 수출이 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중국발 수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줬는데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전이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일본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본 수출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본도 십수년간 겪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은 한국의 방산 분야 수출에 대한 보도가 외신에 잇따라 나오게 되었고 이를 전격 분석하는 와중에 한국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알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우선 일본의 도쿄경제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비교 분석 글이 올라왔는데요. 매체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거의 100% 증가했다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이 속해 있는 쿼드의 절반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쿼드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호주와 인도에 한국의 K구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쿼드 절반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굳이 안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미국과의 최고 군사 안보기구에 가입된 쿼드의 이러한 행보가 적잖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기세는 K구를 탄생시켰고 호주와 30대를 계약했고 약 9천억 원의 규모라고 하며
여기에는 K-14약 운반 장갑차 15대도 포함되며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일본과 잠수함 계약도 거절하는 등 까다로운 국가이나 한국은 주저없이 택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미 K9 자주포 100대를 구입하고 200대를 추가 도입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자주포가 매우 적절하게 활용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도가 올해 초 자주포 200문을 추가 주문한 것은 성능과 AS에서도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보통 방산 분야에서 제품을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위 방산 국가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기를 가진 경우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 골칫거리였지만 한국은 무기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 국가들이 크게 만족하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쿼드 국가들의 안보가 오히려 한국이 지키게 되는 일본 입장에선 불상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게 되는 국면이 나오는데 쿼드의 인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보다 러시아의 S-400을 택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사우디는 지대공 방어체계인 미국 패트리어트와 S-400을 동시에 운영하는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명분도 없고 무조건 이기적인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으로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집중 보도한 모습인데요. 한국이 최근 수년간 방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년간 안보의 중요성이 국가마다 증가했고 당장 러시아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정말 필요한 안보에 대해 지출이 급증했고 이는 실력 있는 국가가 그 중에 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쭉 해오던 평균의 비즈니스를 하던 강대국들의 무기 판매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감소했는데 한국의 수출 액수만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가 되어 NATO 국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화디펜스의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군사 관계자들이 K9 자주포를 시찰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규 고객이 아닌 기존 고객으로 아무래도 추가 주문을 할 요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육군대령의 인터뷰를 인용해 K9의 화력과 기동성은 그야말로 탁월하다라며 추운 지방인 핀란드에서 항시 영하에서 작동하게 되는 K9의 성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더욱 놀란 것은 한국 방산 시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는 조짐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2.8%의 방산 수출 점유율로 전 세계에서 8위를 기록 중인데 한국은 한국보다 앞서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등의 G7 소속의 선진 세계국을 머지않아 따라잡고 5위권에 올라설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방산 수출액 증가는 많아야 10% 내외 정도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상위 10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출액수가 177%가량 증가한 국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중 영국은 방산 수출액 자체가 급감하고 있으며 독일은 한국의 자주포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의 경우 독일보다 가격은 저렴하며 성능은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고 마음 급한 폴란드 한국의 K-9, FA50 등 총 패키지로 약 25조 원가량의 방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환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폴란드나 호주 등 앞으로 한국과 MOU를 했거나 추가 계약하기로 한 국가들이 줄을 섰지만 이러한 총 액수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5위로 올라서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한국에서는 밀려드는 방산품 요청으로 라인을 증설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상승세가 최근 수년간 방위비 증가 액수와도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이제 50조 원가량 늘려나가고 있고 방위비에서도 일본을 앞지르려는 추세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방산 물자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는 이를 구매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방산품 수출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그야말로 미국식의 방산 비즈니스 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무서운 점은 다른 서방 국가와는 다르게 매우 계약을 제때 잘 이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경제 온라인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과 계약 발표 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빠르게 물자를 수송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전합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로 전 세계에 공급할 물자가 너무 많아 결국 폴란드의 패트리어트 배치가 늦어져 버렸고 폴란드는 이에 실망했지만 한국은 36개월 내에 대량의 군수 물품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미국이 배송 지원이 잦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일본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FMS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은 미국에서 돈은 먼저 받아가고 물품은 재패 공급 안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받아내야 하는 군수 물품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미국방 비즈니스 특성상 부르는 게 값이고 가격 결정도 투명하지 않아 갑질을 당하는 중이기도 하죠. 오죽했으면 일본 방위성이 한국 국방부에 연락해서 미국의 FMS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동맹들끼리 합심해서 이 문제를 미국 측에 항의하고 한일 간 협력하자는 제안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2019년 7월 수출 규제는 해놓고 12월에 연락해서 이런 문제에 합심하자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일본 측이 뻔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납기를 잘 지키는 것이 생명과 같고 이는 산업계의 특징으로 미국 같은 일은 잘 없다는 것이며, 특히 과거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를 스케줄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측에서 뼈아파하는 것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발전한다며, 곧 일본이 한국의 GDP를 역전당하고 가난해진다며 한국과 같은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쇠락하나 한국은 한 분야가 추월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혀 상상치 못한 방산과 같은 분야에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는 저력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란 것입니다. 이 미국,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본 방산. 미국은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키우려고 하며 평화헌법 개정 요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산 수출 대국의 목표를 설정하려 하자 미국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방산 4강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왜 나온다는지 그 점이 의문인 상황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민주진영에서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 했고, 베트남 군사 매체에서는 중국 방산 성장률이 30%인 반면 한국은 200%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아시아 방산 섹터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내리고 있는 국가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사회주의와 방산 협력을 맺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다가 가성비로 매우 뛰어나다는 한국이 방위비를 늘려나가는 중진국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이 매우 부러웠는데 일단 누구보다도 그들은 군수물품의 위력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다시 세계 경제 1위 대국으로 급상승시켜준 것이 바로 군수물품 판매였기도 했고, 항공 우주 등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 등은 건재한 분야도 존재의 방산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은 국가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제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마진이 붙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은 무역에서 마이너스 수지더라도 방산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산업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군수품 성장은 미국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허가 및 긍정적인 제스처가 따라와야 일본도 더욱 군수품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를 속이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의 로키드 마틴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미온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국방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기술 이전을 해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얻은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 기술이나 다양한 방산업체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인색했는데 미국은 절대 핵심 가치를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과의 협력을 끊어버리고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과 개발하기로 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에 대한 도발일 수도 있는데 일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보람에 KF-21이 등장하는 등 주변국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FMS에 참여한 결과가 결국에는 미국의 돈을 더욱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도입과 개발 후 정비나 각종 비용은 전투기 비용보다 더 비싸고 부르는 게 값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과연 미국이 일군수품 수출 활성화를 용인할지 의문을 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을 원한다며 미국이 밀어줄 것이 확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일본 군수품 수출 대국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며 그런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이 강해지길 바라는 것은 미국 방산품을 구매해 군사대국이 되어서 아시아 방어선을 형성하고 미국을 지켜내라는 것이고, 미국 국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이지 일본이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군수품 생산 대국이 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미 방위산업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이러한 미일 군수품에 대한 기사를 수차례낸 바 있는데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제는 일본 정부가 군수산업을 키워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자위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팔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군수물품 판매 금지를 해제했고, 최근엔 더욱 그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또한 주변국 대한민국의 급부상은 정체된 일본 경제를 살릴 하나의 실마리로 방산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일본이 지역방위 분담을 늘리기는 원하지만 무기 수출에는 오히려 우려한다며, 고도의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일본이 방산 시장에 나온다면 미국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몰아낸 적이 있고 수차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미국은 가장 막강한 방산 업계에서 일본의 방산 수출 성장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으로도 충분하며,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국경 인접 등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이유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도입 등을 소비해주며 방어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은 한국 방산도 눈여겨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물며 일본은 한국처럼 방산을 노리고 시장을 진입하기는 미국의 경계로 더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보며 자신들도 막대한 수출고를 올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고안 중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미국은 일본의 방산 부상은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 보기에 쉽지 않을 걸로 관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